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하던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을 밤 12시 전 주문하면 다음 날 설치해주는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청주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전용 극장 없이 대체 상영관을 통해서만 영화제가 진행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대립해왔던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시장이 갈등설 이후 어제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반쪽짜리 저출생 대책은 김 지사의 양보로 돌파구를 찾았고 사직대로 차 없는 광장건도 절충안에 접근 중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금성 저출생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딪혀온 김영한 지사와 이범석 시장. 가장 대상자가 많은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고 충청북도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똑같이 줄여주는 조건으로 청주시를 가까스로 합류시켰습니다. 살얼음을 걷던 두 단체장은 최근 청주시가 도의 신규 저출생 대책 3가지에 불참하고 사직대로 차 없는 광장에 반발하면서 갈등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중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저출생 대책에 더 쓸 예산이 없다는 이범석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산 육아수당의 재원을 내년부터 도가 절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군에 적용할 예정인데 청주시의 경우 앞으로 4년간 110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도가 양보해 재정 여력을 만들어줄 테니 결혼 출산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 신규 저출생 대책에 청주시도 동참해달라는 뜻입니다. 충청북도가 크게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직대로 차 없는 광장 문제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이범석 시장의 대연 지하상가 창업공간 공약을 고려해 사직대로에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고 대체 우회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절충안을 이미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적이었던 이 시장은 최근 대체 도로와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면 논의를 더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회동에서도 이견에 대해 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출산 육아수당과 도시농부 등 역점 사업에 대한 시군 분담률 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의 부담이 연간 수십억 원 이상 늘게 돼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사직대로는 말 그대로 논의 중이라 합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한 지사 귀농지 주변인 괴산군 청천면 폐교를 매입해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사업 예산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김 지사 일가 토지와 가깝다는 논란이 있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 2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앞서 행정문화위도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설계비와 괴산 여변초 수납소 리모델링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이튿날 배송에 설치까지 해주는 쿠팡 로켓 설치 대리점의 대표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물량은 넘쳐나는데 기사를 구하지 못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은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새벽 쿠팡 가전가구 배송 대리점입니다.
대표 정모 씨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허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정 대표는 12시간 뒤 건물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대표는 쿠팡에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문하면 배송해서 설치까지 해주는 로켓 설치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이튿날 배송하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로켓 설치 주문 마감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나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12시까지 쿠팡 해가지고 물량을 내보내면 그 다음에 배차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2시간 안에 무조건 폐쇄해야 되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혀 실수가 없어요. 하지만 배송할 물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주문이 크게 늘면서 배송 물량은 최대 2배가량 늘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겁이다. 한 일주일째 잠을 못 잡니다. 배송을 앞둔 소파입니다. 무게가 많게는 80kg에 달합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걸 분류하는 작업을 출고 전 2시간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물량이 폭주해도 당일 배송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배송기사를 구해 아침 일찍 물건을 내보내야 했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누군가 진짜 죽어야 끝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혹시나 내일 어떤 기사가 또 쉰다고 하면 어떡하지? 계속 24시간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쿠팡이 약속하는 배송 예정일, 이른바 PDD. 주문 이튿날까지 배송을 못해 PDD를 못 지키면 위탁 운영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기준은 월 0.1%, 1000개 중 1개만 늦어도 안 됩니다. 택배 로켓 배송의 경우 0.5%인데 가전가구 대리점에 적용되는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캐파 이슈가 나게 되면 본사에서 계약서를 운운하기도 하고 전국에 대표님들 다 모아놓고 회의 진행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능력 없고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정 대표는 충청권을 담당하는 청주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숨지기 2주 전 경기 오산 대리점까지 영업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규 대리점에서는 배송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걱정돼요 진짜. 기사들이 쉽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대리점 운영을 그만두려 해도 계약 때문에 최소 석 달은 버텨야 했습니다. 오산의 피해가 지금 너무 크니까 접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손해배상 비슷한 한 긍정적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손을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정 대표가 목숨을 끊은 8월 1일은 오산 대리점 운영을 시작한 지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정 대표는 배송기사 13명 중 8명만 출근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소 40건 이상 배송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쿠팡 CLS는 정 대표의 사망은 당사 위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다 4시간 반 만에 120km 떨어진 원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4일 밤 9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72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던 관광버스와 부딪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청주 지역 2차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병원 11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유일한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지역 의료기관과 응급실 의료 인력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충북의 의료 공백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이를 위해 건국대 충주병원 의료 인력 충원과 의정 갈등 해소, 또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도 청주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청주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앞 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청주 현도 주민들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오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도 환경 영향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건립지가 강내에서 현도로 변경된 것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이다. 현도 주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처벌하기를 바란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재활용 선별센터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한희 시의원은 강내 부지가 협소해 변경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내 주민 반발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지 변경 사유를 광역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협의체 반발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건립지 변경은 전 시장 당시 결정됐다면서 주민 반발도 있지만 용량을 확대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반발 사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부지 협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부득이. 해결책을 놓고도 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간 처리 시설 여유분을 활용하면서 현 시설 주변 부지를 활용하자고 한 반면 이 시장은 수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시에는 민간 선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여유 톤수가 한 100톤 이상이 나옵니다. 재활용 관한 인프라는 사실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청주시는 올해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해 오는 2026년 재활용 선별센터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 휴암동 재활용 선별시설의 내구 연한이 올해 말까지고 이미 사업이 지연되며 국비 4억여 원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재활용 시설은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에 청주시의 강행 의지도 뚜렷해 당분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제 개막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처음으로 개최 시기를 8월에서 계절 좋은 9월로 옮겼습니다만 지역 유일의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영화관 없는 영화제가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파격적 실험에 나섭니다. 횟수로 20년, 성년이 된 영화제가 음악영화라는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형식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복합 상영관은커녕 하나의 극장도 없이 영화제를 치릅니다. 지난해 말 제천의 유일한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최근 문을 연 예술의 전당과 문화회관, 영상미디어센터, 의림지 자동차 극장 등 8곳의 대체 상영관이 마련됐습니다. 개최 시기도 태양이 장렬하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로 옮겼습니다. 여름철 휴양 영화제를 포기하는 대신 날씨가 좋은 계절에 지역 주민을 배려했습니다. 제천 시민 전체가 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시도를 노력을 해왔고요. 음악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은 강화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역대 최다인 2,670여 편. 이 가운데 엄선된 37개 나라 98편이 선보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특별히 이걸 보세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0년간의 어떤 역사와 함께 또 앞으로 저희 미래를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마 뭐 영화나 공연이나 뭐 모든 면에서 조금은 녹아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작은 전설적인 스웨덴 밴드 아바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아바 더 레전드가 선정됐습니다. 아바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후 원히트 원더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뒷이야기를 다뤘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say what ABBA is. They were extremely nervous. A little group from Sweden going to conquer the world. 대표적 공연인 원 썸머 나잇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장르의 다양성을 준비했습니다. 또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감독 이와이 슌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냉정과 열정 사이 음악을 만든 요시마토 류오가 제천 영화음악상 수상자로 내한합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로 자리 잡은 지 20년. 새로운 변화와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상징물이 완성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천연물의 구조식을 활용한 상징물과 천연물을 친근하게 표현한 캐릭터 5종을 선정했습니다. 상징물은 제천시의 각종 홍보물에 사용됩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천연물과 함께하는 세계, 더 나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내년 9월 20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올림픽에서 SMP 드래곤즈가 우승했습니다. 실력에 따라 A, B, C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리그 결승에서 SMP 드래곤즈는 상록 포레스트를 이기고 A그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에는 모두 9개 팀이 참여해 21경기를 치렀으며 올해부터 승강제를 도입해 지난 대회보다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청주경실련이 재창립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으로 문을 닫은 지 4년 만에 재창립을 추진하자 여성단체와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전직 임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재창립을 준비하던 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4년에 설립해 충북 대표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던 충북 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으로 문을 닫은 지 4년 만에 재창립을 준비하자 여성단체와 다른 시민단체가 반대했습니다. 사건 당시 임원들이 주축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고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청주 경실련 전 임원 가운데 9명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 당시 임원들이 주축으로 남아있는 점과 발기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 권력에 자유로워야 하는 시민단체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조차도 사실은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런 창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자 재창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은 당시 해결 과정을 방관한 전직 사무처장이 다른 임원들을 앞세워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창립을 준비하던 발기인 대표가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계속 직책을 맡으면 어느 한편을 드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다면서 재창립에서 손을 뗀 겁니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기사 났으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재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다른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중앙경실련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청주경실련 재창립준비위원회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은 발기인에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하며 재창립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실태를 전수조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충북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집단 성폭행과 딥페이크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역 내 성범죄 예방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혜수 충주시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성범죄 사건은 공공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과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발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영상이 상영돼 의원들의 반발로 한때 정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 교직원들이 입건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철문을 지지하는 경첩이 부식되면서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직전 여성 2명이 철문을 잡고 흔든 사실도 CCTV로 확인하고 인과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노동당국도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직원을 승진시킨 전 소방청장과 인사검증을 도운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신여루 전 소방청장과 전 소방청 차장 그리고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신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을, 전 소방청 차장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이들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도의회가 청주 성안길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현장 치안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